그날은 날씨가 좋았다. 항상 다리 위에서 낚시하던 나는 테트라포드에 올라 낚시를 하고 싶었다. 테트라포드에 한 발짝 올라섰다. 위험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평상시 다른 사람들도 올라간 것을 보았기에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하며 테트라포드에 앉아 낚시를 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자리에서 일어나던 순간 중심을 잃었고 아래로 떨어졌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누군가 낚시를 하려고 테트라포드에 올라섰고 살려달라 소리 지르던 나를 발견했다. 1차 수술을 끝냈다. 그러나 수술만 하면 괜찮아질 줄 알았던 나의 다리는 돌아오지 않았다. 2차, 3차 수술, 재활 과정 중에도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고 다리의 상처에서 균이 자라 항생제 치료를 하는 등 끝없는 수술과 병원 생활, 나의 보물인 하나뿐인 아들도 점점 지쳐갔다. 어쩔 수 없이 간병인을 써야만 했고 병원비 걱정만 했던 나는 사설 간병비까지 발생할 줄은 생각하지도 못했다. 내 아들은 더 이상 내 옆에 있을 수 없었다. 아니, 나를 위해서, 내 치료비와 간병비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돈을 벌어야 했다. 치료한 5년 동안 수천만 원이 간병비로 나갔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나의 치료는 점점 아들을 빚더미에 앉게 했다. 내 병원 생활로 인해 아들에게 부담이 되기 싫었다. 간병비가 그렇게 많이 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엔 더 이상 치료받고 싶지 않았다. 입원을 하지 않고 주사 치료만 받겠다고 고집을 부리기도 했다. 내가 겪는 고통보다도 아들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더 고통스러웠다. 아버지의 병명은 뇌경색이었다. 입원해야 했고 누군가 간호할 사람이 필요했다. 잠깐 한눈만 팔아도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가는 아버지를 남에게 부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내가 간병을 하겠다고 말했다. 겉으로는 의연한 척 했지만 속은 타들어갔다. 그래도 일주일 정도 사이에 아버지 상태가 많이 좋아져 간호사가 병실을 옮기라고 말했다. 재활의학과 병실로 옮기셔도 될 것 같아요. 여전히 보호자가 필요한 상황인데 계속 제가 간병하긴 어려운 상황이라 간호간병 통합병실로 입원하고 싶은데요.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간호간병 통합병실 입원이 안 됩니다. 거동이 불편하지 않다면 그 병실이 왜 필요합니까? 장기간 입원으로 간병비 부담도 큰데요. 좀 더 거동이 좋아지시면 가능할까요? 죄송하지만 재활의학과 환자는 원칙적으로 입원이 안 돼요. 불현듯 처음 통합병동이 생겼을 때 재활의학과 환자들이 하소연하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본인 허리도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잘 펴지지도 않는데 덩치가 2배는 좋긴 없는 할아버지를 간병하시는 할머니도 계셨다. 어린 아들이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해 간병하느라 함께 병원 생활을 하게 된 어머님도 계셨다. 엄마니까 당연히 아들을 봐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가정엔 어린 딸도 있었고 아들의 병원비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는 아빠도 있었다. 출산을 하다 뇌혈관 손상으로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게 된 아기 엄마도 있었다. 아이는 할머니가 봐주시고 남편이 벌어온 월급은 고스란히 간병인에게 들어간다고 했다. 아니, 남편 월급으로는 간병인에게 줘야 할 비용을 감당 못해 처가에서 도움도 받고 퇴근 후엔 대리기사 알바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면회도 자주 못 온다고 했었다. 이게 우리 주변의 모습이었다. 간병인을 구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더구나 한국인 간병인을 만나기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은 사실이었다. 간병인마다 요구하는 간병비가 천차만별이라 일일이 연락하며 알아봐야 했고 아버지가 혼자서는 몸을 아예 움직일 수 없다는 상황을 듣고는 거절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다. 수소문 끝에 지인의 도움으로 한국인 간병인을 만날 수 있었다. 하지만 한 달에 간병비로만 360만 원이 발생하였다. 월급보다 간병비가 더 많이 나왔지만 일을 그만두고 간병을 할 수는 없었다. 가족 중 누군가 아프면 병원비와 간병비로 집안이 풍비박산 난다는 간병 파산이라는 말이 현실로 와닿았다. 간병인을 구한다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도 아니었다. 간병인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24시간 환자를 돌봐야 하는 고된 일이다. 한 달 내내 간병 일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간병인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갑자기 간병을 그만두고 집에 가버리면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 언니, 저 좀 보내줘요. 집에 갈래요. 환자가 나와 있다. 누가 보아도 불안해 보이는 걸음걸이.
끝까지 화장실을 가겠다고 하여 부축하면서 화장실을 가고 있다. 이동용 변기를 가져왔지만 극구 사용을 거부한다. 1:1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보호자에게 연락을 했다. 아내분 상태가 좋지 않으세요. 일반 병실로 옮기셔야 하고 보호자 상주가 필요해요. 현재 제가 상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간병인을 쓰면 비용이 얼마나 들죠? 하루에 약 13만 원 정도 들 거예요. 간병인을 구할 수 없을 것 같네요. 그냥 퇴원시켜주세요. 환자는 퇴원할 상황이 아니었다. 결국 며칠간 보호자를 설득한 끝에 간병인을 구하기로 했다. 간병인도 협회에 연락해 겨우 구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일반 병실이 없단다. 간병인을 구하니 병실이 없고 병실이 있는데 간병인이 없고 악순환의 반복이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서 근무하다 보면 보호자나 간병인이 없기 때문에 안전 문제에 신경을 써서 환자를 돌봐야 하는데 환자의 사적인 요구를 해결해야 할 때가 더 많다. 환자 스스로 거동이 충분하지만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다 달라, 음식을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가지고 와라, 침대 올려달라, 내려달라, TV 꺼달라, 켜달라, 냉장고에서 반찬 꺼내라, 넣어라, 커피를 타달라는 요구까지. 그렇다고 스스로 가능하시면 스스로 하셔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돌아오는 대답은 간호사가 간병인 역할도 해준다고 해서 돈을 더 내고 들어왔는데 이런 식이야? 는 차가운 한마디인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이 생긴 취지를 살려 간호간병이 절실하게 필요한 환자들에게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야 하지 않을까? 병원비보다 더 비싼 간병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키지 않겠다고 만든 제도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이다. 그런데 이런 병실은 전체 병실 중 30%도 채 되지 않는다. 그나마 이런 병실도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거동이 아예 불가능한 중증 환자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할 수 없다. 요양병원은 아예 이런 제도가 없다.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둘 것인가? 병원 인력을 충분히 늘리고 모든 병상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으로 바꿔야 한다. 그래서 환자, 가족들이 간병비 걱정으로 치료를 포기하거나 생을 마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돈보다 생명의 가치가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와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지금 우리가 결단해야 한다.